제13장 밥 좀 주세요. 거짓골이 되어 탈출한 황제. 조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여포는 흩어진 군사를 해안가로 집결시켰습니다. 다시 싸우고자 하는 여포에게 책사진궁은 조조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 잠시 몸을 피했다가 훗날을 기약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여포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려 했으나 원소는 여포를 늑대 같은 인물이라 경계하며 오히려 조조를 도와 여포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보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여포는 결국 인의를 내세우는 유비가 서주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주로 향했습니다. 유비는 여포가 용맹한 영웅이라며 따뜻하게 맞이하려 했으나 미축은 여포가 호랑이와 이리를 섞어놓은 위험한 인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과거 여포의 연주 공격이 결과적으로 서주를 구했다는 점을 들어 성박 30리까지 나가 그를 영접했습니다. 현청에서 만난 여포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고난을 털어놓으며 유비에게 복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도겸의 유언을 핑계로 서주의 인장을 여포에게 양보하려 했으나 관우와 장비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본 여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연회에서 여포는 술에 취해 유비를 아우라 부르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장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고귀한 황실의 후예인데 감히 내까진 놈이 아우라 부르느냐. 당장 나와 300합을 싸우자. 유비와 관우가 겨우 장비를 말렸으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포는 결국 유비의 제안에 따라 서주 근처의 작은 고을인 소패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도장 안에서는 역적 이각과 곽사가 권력을 나누어 쥐고 황제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충신양표는 이 두 역적을 서로 싸우게 하려고 곽사의 아내를 이용한 반관계를 썼습니다. 곽사의 아내는 남편이 이각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의심과 독살 위협에 사로잡혔고 이 오해는 결국 이각과 곽사의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장안성은 두 역적의 싸움터로 변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와중에 황제와 황후는 수레에 실려 이곳저곳으로 납치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역대 한나라 황제 중 헌제만큼 비참한 처지의 노인이는 없었습니다. 이각은 황제 일행을 맹으로 옮긴 뒤 식량과 물을 차단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신하들이 쌀과 솥뼈를 구걸하자 곽사는 먹을 수도 없는 썩은 고기를 던져주며 비웃었습니다. 헌제는 소매를 적시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각의 신하였으나 한실의 마음을 둔 책사 가우가 은밀히 계획을 세워 황제의 탈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수레가 간신히 장안을 빠져나와 신풍과 패릉을 지날 때 곽사의 추격군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산 뒤에서 대한 양풍이라는 깃발을 앞세운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봉에는 커다란 도끼를 든 맹장 서왕이 있었습니다. 서왕은 단숨에 적장 최용을 베어버리고 황제를 구출했습니다. 헌제는 눈물을 흘리며 서왕에게 상을 내리고 희음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다시 힘을 합쳐 황제를 죽이고 나라를 나누기로 결의했습니다. 양풍과 동승은 하동의 백파적 출신 장수들인 한섬, 이락, 호체를 소집하여 이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도적 출신인 이들의 기강은 엉망이었습니다. 곽사가 길가에 옷과 보물을 뿌려두자 눈이 먼 이락의 병사들이 약탈에 정신이 팔린 사이 군대는 괴멸되었습니다. 황제 일행은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황하 강변에서 작은 나룻배 하나에 의지해 탈출해야 했습니다. 배에 타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칼에 잘려나갔고 강가에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강을 건넌 황제 주변에는 겨우 10명 남짓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헌제와 황후는 낡은 기와집에서 노인이 가져다준 거친 기장죽을 나누어 먹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이에 도착한 황제는 문도 없는 초가집에서 가시덤불로 담장을 세우고 머물렀습니다. 이락과 같은 무지한 자들은 황제 앞에서 신하들을 매질하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전의 역적들이 갈라졌다면 이제는 세무리의 산적들이 하나로 합쳐져 황제를 위협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낙양의 궁궐은 불타고 땅은 가시덤불로 덮였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의 인육을 먹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황제가 예수도 낙양을 향해 고난의 길을 재촉할 때 다시 한번 이각과 곽사의 대군이 지평선 너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산 전체에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한나라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